1월 13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오늘 장의 특징 종목들에 대해서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지수 어제 우리가 체크했던 그 기준에서 다시 한번 놓고 볼게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어제 나스닥 지수는 이 기준점 위에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 수렴권을 그려드렸고, 이 수렴권 위에서 움직이면 긍정성이 유지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수렴권 위에서 일단 긍정성을 유지하면서 간밤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에는 뭐 큰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고점을 높이면서 오늘 또 상승을 했고 어느덧 4,700포인트에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두 달간의 과열 해소 박스권을 끝내고 박스권을 탈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날이죠. 12월 29일부터 시작된 이 상승 파동이 오늘까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제가 이 박스권을 벗어나면 이제 또 하나의 상승 파동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 이 상승 파동은 5일 이평선을 하향하지 않으면 계속 패턴이 유지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자, 오늘까지도 그 패턴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코스닥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첫 번째, 지킬 자리를 지켜주는가예요. 지킬 자리를 지켜주는가.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전고점이었던 843포인트, 자, 여기를 1차적인 지지점으로 놓고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지난주부터 조정을 받고 계속 흔들지만은 종가 기준에서 놓고 보면 943이죠? 943. 종가 기준에서 놓고 보면 943포인트를 안 깨고 있어요. 계속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직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코스피가 뭐 어느덧 4,700포인트 쪽으로 푹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주춤하면서 못 올라가고 있죠. 자, 이게 못 올라가고 있지만 향후에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거나 쉬어갈 때는 코스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승할 여력이 높은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올해는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고 코스닥이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쉬어갈 때는 코스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올해는 매매의 수익률 게임의 기회들이 여전히 풍부히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코스피 올라가면서 수익률 게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코스피가 이제 주춤하면서 못 올라가면 코스닥에서 올라가면서 또 다른 수익률 게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회들이 풍부해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코스닥은 염두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볼 때 어제는 이제 현대건설, 이 원전 쪽에서 현대건설이 강세를 보였었죠. 현대건설이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이런 현대건설은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월 5일에도 이미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해 나가고 있죠. 그죠? 보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접근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미리 흐름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급등할 때 뒤늦게 쫓아가려고 하면 늦어요. 늦거나 이렇게 추격 매수를 급등한 상태에서 해버리면 그 다음에 조금만 빠져도 이제 마음이 간당간당합니다. 아, 이거 물리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항상 선제적으로 읽고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말 연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섹터들을 만들어 봐야 되는지. 예를 들어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반도체가 없어요. 반도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매매에서 그냥 소외되는 거예요. 매매에서 소외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원전 관련주 올라가는데 없어요.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미리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것도 미리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말 연초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는 반도체, 피지컬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의 섹터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는데 현대차 뭐예요? 현대차 결국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현대차도 이럴 때라도 들어갔어야 돼요. 저희도 이때 들어갔는데 1월 7일이죠.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앞에서는 주도를 보였죠. 그죠? 주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얘들에 이어서 이제는 현대차가 주도주로 나서는 모양새다라고 해서요. 이걸 이때라도 캐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현대차 제가 종목도 딱 현대차, 현대모비스 딱 이렇게 그죠? 선별.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없으면 최근 시장 소외가 되었듯 이제는 자동차 하나 정도는 보유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종목은 보유를 해봐라. 1월 7일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들이 다 올라갔죠. 주말 다 올라갔어요. 이때라도 매수를 해서 갖고 있지 않으면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매매할 때 가장 서글픈 게 뭐냐면요. 남들 올라간다고 좋아하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가서 소외받을 때예요. 굉장히 서글픕니다. 네, 그러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염두에서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있어야만 올라갈 때 좀 사야겠다라는 이게 생기는 거죠. 그죠?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 그리고 자율주행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랬죠. 테슬라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은 현대차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피지컬 AI는 이미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입니다 라고 아예 선언을 했잖아요. CES 기조연설에서. 그죠? 로보틱스. 그래서 현대차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그죠? 그래서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있죠. 현대모비스에 이어서 또 어디 HL만도 이런 기업들. 요거는 이제 기존 사업과의 어떤 기술적 연관성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진출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다 현대모비스는 또 자율주행. 그죠? 자율주행 관련주고. 또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단행될 경우에 그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이 오늘 주도 흐름을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미리 좀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종목도 앞에서 보시면 상승 후 이렇게 빠지면서 매물 소화가 아니라 상승 후 박스권 행보등락하면서 매물 소화가 거쳤죠. 아직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그 상태에도 올라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미리 이런 패턴을 우리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쪽으로 압축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소외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산도 오늘 좀 올랐어요. 예를 들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선 방송에도 제가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한화 시스템도 아주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하고 오늘 또 급등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방산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논리는 뭐라고 그랬죠? 방산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논리는 결국 미국에 있어요. 트럼프의 이 제국주의적 행보. 자, 베네수엘라 다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린란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그린란드 북극은 대륙이 아니고 바다라고 그랬죠. 북극은 바다이기 때문에 이 북극해를 이쪽을 중심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군사적 전초기지,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위치를 보세요. 그린란드밖에 없죠. 그죠? 러시아와 미국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러시아가 차지를 해버려요. 덴마크가 뭐 이렇게 지배를 하고는 있지만은 원래는 덴마크도 이 그린란드가 원래도 덴마크 땅은 아니죠. 그죠?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이쪽에 전략적 요충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바로 여기 목전입니다. 그죠? 굉장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린란드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군사적인 요인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이라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어떤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란 쪽에서 반정부 시위가 증가되고 있어요. 이란의 지금 물가 폭등 그리고 생활고 이런 부분들 사실 정책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습에도 찍소리도 못하죠. 그런데도 그 나라 안에서는 그냥 쩡쩡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반정부 시위가 증가되고 있죠. 이를 놓고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트럼프가 만약에 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경고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란 공습 쪽으로 트럼프가 기운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왔죠. 물론 참모들은 아니다라고 일단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트럼프 부통령이 아니라고 하고 참모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 공습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부통령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참모들은 의견 갈리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또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방산주의 흐름이 또 선별적으로 강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 쪽도 그래도 단기로라도 뭐 하나 건드려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흐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뭐 저희도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도 단기로 하나 들어갔죠. 근데 곧바로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곧바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움직이는 쪽은 일단은 조금이라도 건드려 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시장은 소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올해 이제 1월밖에 안 돼요. 1월 중순밖에 안 됐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가 뭐 5,000포인트 간다고 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상승이 끝난 거냐? 아닙니다. 코스피 쉬어가면 다시 코스닥이 움직이고 하면서 기회들이 여전히 올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오늘 조종이죠. SK하이닉스 조종이죠. 근데 오늘 코스피 지수 올라갔잖아요. 고점 높이잖아요. 왜 그렇죠? 현대차 이쪽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상승 강세를 보이니까 그래요. 이와 같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쉬어가더라도 만약에 얘들이 쉬어가고 빠지는데 장이 그냥 전반적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이 장은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상승을 주도했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이 종목들이 여기서 주춤하는데 장이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이 바톤을 이어서 올라가면 이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도체에 이어서 다른 쪽에서 또 다른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원전, 자동차, 피지컬 AI, 자율주행, 방산 이런 쪽인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얘들이 쉬어갈 때는 이런 종목들이 틈새로 올라가면서 또 주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얘들이 충분히 쉬어주고 나면 또 반도체가 또 움직여요. 코스피가 올라가서 쉬면 또 코스닥이 올라가요. 이러면서 기회들이 올해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움직이는 쪽을 건드려주지 않으면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소외를 받으면 올라가도 장이 상승해도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염두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